지금 쭉 설명을 보니까 영상 광고와 지명 광고가 있는데 이 제작 기간은 150일이라고 써 있고 이 제작 비용을 봤을 때 1일당 영상 광고는 6만 원, 지명 광고는 3만 원. 지명이 더 싼 거죠. 제작 비용 총 810만 원 이하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영상 광고의 제작 기간은 최대 며칠까지인지. 쌤은 이 요일 X로 두겠습니다. 그럼 영상 광고는 1일당 6만 원씩 드는 거니까 쌤이 이제 며칠인지 몰라서 X1로 둔 거죠. 그럼 영상 광고의 금액은 6X1이 될 거고 지명 광고는 하루당 3만 원인데 이 지명 광고의 요일은 영상 광고가 X1이니까 둘이 더해서 150일 동안 제작되겠죠? 150 빼기 X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만약에 뭐 100일이면 여기는 150일 빼기 100이니까 50일 이렇게 된 것처럼. 이게 총 제작 비용이고요. 제작비가 810만 원 이하. 여기서 뭐 만원 단위? 뭐 쌤은 이렇게 썼지만 지금 다 만원을 생각한 것 같아. 6만 원이어서 6, 3만 원이어서 3, 810만 원이어서 810. 원래 공이 4개 붙어야 되는데 다 지운 겁니다. 알겠죠? 이거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6x 빼기 3x니까 3x. 암산할까? 450. 넘어갈까? 되나요? 암산? 810에서 450 빼자. 360. 3x가 360 이하니까 약분하면은 x는 120 이하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1 이하니까 최대는 121까지 가능하겠죠. 94번 볼게요.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동생 이렇게 이제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 건데 형은 동쪽으로 분속 200m 형 동생은 서쪽으로 분속 150m 됐죠? 형과 동생이 2.1km 이상 떨어지려면 몇 분 이상 달려야 되는지. 지금 거리로 문제 줬기 때문에 쌤은 거리로씩 쓰겠습니다. 거리는 속력 시간이니까 여기 속력 곱하기 시간 써주면 되겠죠. 지금 시간이 정확히 안 나와 있고요. 시간이 궁금한 거고 몇 분 이상 달려야 하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시간을 X분이라고 줄 건데 이 문제 포인트는 같은 지점에서 땅 하고 출발한 거기 때문에 동생이 움직인 시간, 형이 움직인 시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동생이 움직인 거리는 동생 속력 곱하기 시간 150x 여기도 형이 속력 곱하기 형이 움직인 시간 200x로 신경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정리해주면 150m, 200m였고요. 지금 분속이기 때문에 이것도 1분 단위, 1분 단위, 분 단위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인 거리가 얘는 몇 킬로미터 이상이 되고 싶대요? 2.1km. 그럼 2.1km를 미터로 바꿔줘야겠죠. 2.100m. 괜찮죠? 350x 2100 공 하나 지우고 35랑 210이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6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x는 6 이상 써주면 될 것 같아요. 6분 이상이겠죠. 6분. 그 다음에 13번부터 3, 4, 5, 6, 7. 응? 다 해볼게. 이게 활용 어려운데 쉬던 기면 어려울게요 아마. 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표는 두 식품 A, B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지만 얘네들은 100g 섭취할 때 이제 칼로리라고 했었고 우리는 200g을 A, B로 나눠서 섭취할 거기 때문에 100g, 100g 단위보다는 몇 g당 단위 1g당 칼로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g당 칼로리를 구해서 A랑 B가 몇 칼로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다 바로 곱해버릴 거거든. 그래서 1g당 칼로리는 이게 100g당 칼로리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돼. 100분의 120이기 때문에 소수 쓰는 게 제일 이쁘죠. 여기도 100분의 320이니까 3.2로 써주면 될 것 같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칼로리를 이제 얻어 볼 건데 우리 이제 1g당이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B식품의 g수이기 때문에 B식품을 X g으로 가지고 와버리면은 둘이 합쳐서 200g 섭취해야 되니까 여기는 200-X로 주겠죠. 우리가 왜 1g당으로 해버렸냐면은 이 Xg당 섭취할 수 있는 칼로리니까 둘이 곱해버리면 돼. 이게 1g당 3.2니까
뭐 10g당은 32일 거잖아. 근데 xg당은 그냥 둘이 곱하면 칼로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쌤은 g당 칼로리의 이제 최소 단위를 가지고 온 거죠. 이렇게. 이게 3.2x 칼로리가 될 거고요. 위에도 1.2 곱하기 200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B식품 칼로리, A식품 칼로리 더해서 360 칼로리 이상이 되고 싶대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스타일상 소수가 나왔기 때문에 뭘 곱해야 돼? 10을 곱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10을 안 곱해도 됩니다. 왜? 우리가 10을 왜 곱하죠? 소수니까 자연수나 정수로 바꾸려고. 그럼 왜 그렇게 바꿔? 계산 조금 쉽게 하려고. 맞습니까? 근데 얘는 이제 1.2 곱하기 200만 좀 어렵습니다. 얘는 계산해버리면 240이 나오거든요. 그럼 쌤이 1.1을 뭐 곱해도, 그냥 10을 곱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안 곱하는 이유는 3.2x고 여기는 곱하면은 마이너스 1.2x예요. 3.2x고 마이너스 1.2x야. 이 둘 어때? 그냥 둘이 계산하면 자연수로 바뀌어. 몇 x로? 2x로.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뭐 해다 상관은 없긴 한데 안 해도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뭐 했으면 숫자가 좀 커졌겠죠? 2x 넘어가면은 120 가지고 가주면 되고 2로 약분하면은 x는 60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나가지만 부등식 문제는 여기까지 답이 아니고요. 문제를 해석해서 B식품의 양은 최소 몇 g인지 60g 이상이니까 최소 60g 60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럼 14번 어느 가게 주인이 머그잔을 300개를 구입하고 머그잔을 운반하던 중 50개를 깨트렸다. 그래서 쭉 설명을 읽어보니까 나머지 머그잔은 모두 팔아서 전체 구입 가격의 10% 이상의 이익을 남기려면 한 개당 몇 %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되는지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몇 %의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10% 이상의 이익이라든지 뭐 20% 이상의 이익이라든지 여기 퍼센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X%라고 둘 거고요. 이 문제는 개수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수만 가지고 가격을 측정할 수 없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한 잔당 한 잔 맞죠? 한 개라고 할까요? 한 개당 가격을 설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개당 가격을 A1으로 설정할게요. 그럼 혹시 300개를 구입했다고 했죠? 쌤은 300A1 주고 샀습니다. 맞습니까? 얘를 우리는 뭐로 봐주자? 원가로 봐줍시다. 그냥 나는 이제 이거지. 이 문제 살짝 오반 게 뭐가 문제냐면은 300개를 A1 주고 사고 조금만 올려서 팔려고 했는데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올려서 팔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올려야 돼. 왜? 운반하는 과정에서 50개를 깨트렸으니까. 나는 이제 250개밖에 못 팝니다. 맞습니까? 250개밖에 못 파는데 원래 250개의 가격은 A1이었죠? 한 장당 가격은 A1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전체 구입 가격의 10% 이상의 이익을 남기고 싶고요. 그래서 이 한 장당 가격에 몇 % 이상의 이익을 붙여야 되는지. 우리 10% 이상의 10%의 이익을 붙이려면은 110 이렇게 바꾸고요. 20%의 이익을 붙이려면 120으로 바뀝니다. 근데 X%의 이익을 붙이려면은 100 더하기 X로 써주셔야 되거든요. 여기 자리에 100분의 100 더하기 X를 써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쌤이 지금 팔고 있는 정가입니다. 그럼 이 저 가운데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은 전체 구입 가격의 10% 이상의 이익. 우리 이익 어떻게 구하죠? 정가 빼기 원가. 정가 빼기 원가. 여기가 이익인데 이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은. 확실하죠? 왜요? 구입 가격의 10%의 이상. 혹시 구입 가격의 10% 이상 얼마입니까? 10% 얼마야? 나는 300A 주고 샀어. 그럼 300A에 10% 가져가주면 될 것 같아요. 얼마죠? 100분의 10, 10분의 1. 30A가 되겠죠.
오케이? 이거의 이상이니까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정값 빼기 원가, 이 정값 문제, 원가 문제 어렵긴 하죠? 퍼센트 올리고 내리는 거. 알겠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쌤은 300A 넘길 거여서 여기 330A. 왼쪽은 계산할 거 없어. 여기 아직 내비 들 거여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볼게. 그 다음 이제 이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미지수를 보통 한 개 둬서 푸는데 얘는 내가 한 개당 가격을 A라고 뒀고요. 다행히 왼쪽이랑 오른쪽 항 얼추 정리가 됐는데 양변에 A가 있기 때문에 한 잔당 가격, 한 개당 가격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쌤이랑 이제 이 형태의 저번 시간에 많이 해봤죠. 부등식 풀면서. 어떻게 풀었습니까? 뭐 소금물이나 이런 거 풀 때 분자끼리 곱하고 얘 양변이 나누잖아. 맞죠? 그런데 나누기 전에 250이랑 330이니까 0도 하나 지우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분자끼리 곱하면 2500에 25x 100 곱하면은 3300 됐습니까? 그럼 25x 남겨놓고 넘어가니까 800 x는 한 번에 못 나눠 5 한 번 5 나누면은 16 160 5 한 번 더 나눠 3, 5, 15 5, 20 32로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2%니까 32% 이상이니까 32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얘는 읽어보니까 익숙하죠? 무슨 문제죠? 1문제. 1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였지? 1이 다 끝난다. 그럼 얘는 우변에 뭐로 두기로 했었죠? 1로. 1문제는 1을 다 완성시킨다. 1이 다 끝난다는 말은 1로 두기로 했었고요. 그 2의 의미는 100%. 오케이? 그래서 이제 1문제에서 뭐가 중요했냐면은 어른 한 명이 하면 이제 8일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하루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루에. 그래서 어른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구할 겁니다. 옛날에는 바로 구할 수 있었긴 했는데 조금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 번씩 써볼게요. 어른이 하루 동안 일한 양은요 정확히 모르잖아요. A라고 둘게요. 근데 어른 한 명이 하면 8일이 걸린대요. 하루 동안 A만큼 할 수 있는데요 8일 동안 일하면 8A가 되겠죠. 이게 뭐라고요? 일이 끝났다고. 얼마? 1. 8A가 1이래요. A 얼마예요? 8분의 1. 어른 한 명은 하루에 8분의 1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가 하루 동안 일한 양 구해보겠습니다. 어린이가 하루 동안 일한 양 쌤 B라고 둘게요. 어린이 한 명이 하면 12일이 걸린대요. 12B가 1이기 때문에 B는 얼마입니까? 12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네가 생각을 해서 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어른과 어린이는 합해서 10명이 있는데 이 일을 하루에 끝내고 싶대요. 하루? 며칠이 아니고 하루에 끝내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뭐 했어 계속? 하루에 할 수 있는 양 곱하기 요일을 가지고 왔잖아요. 요일. 근데 이 요일이 1로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루에 끝내고 싶은 거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도 너네가 뭐로 가지고 와줘야 돼요? 여기도 1로 가지고 와야 하루 동안 끝내려면은 한 번에 다 끝내야 하잖아. 하루 동안. 그래서 요일이 1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하루 동안 일한 양으로 너네가 이 8분의 1이랑 12분의 1 조합해가지고 1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어른은 몇 명이 있어야 되는지 X명 두겠습니다. X명. 잘 봐요. 그럼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8분의 1 곱하기 X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8분의 1인데 어른이 4명이 일을 한다. 그러면 어른 4명은 하루에 50% 일해버린 거지. 그럼 어른 4명은 며칠만 일하면 일이 끝나? 이틀만 일하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하루에 2분의 1만큼 일할 수 있잖아. 그럼 요일 곱하면 2 끝나잖아.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그럼 두 번째. 어린이도 일을 도울 거거든요. 근데
어른과 어린이 합해서 10명밖에 못 쓴대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문제는 하루에 끝내려고 할 거니까 여기에 1에 쓸 건데 이게 부등식 개념이거든요. 뭐 몇 명 이상으로 써있긴 하지만 왜냐면은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인데 1이 돼야 1이 끝나는 거야? 근데 혹시 1보다 값이 크면 어떻게 될까?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이 만약에 2야. 우리 1이 되면 1이 끝나는 건데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이 1에 1보다 큰 1에 그러면 얘네들은 1을 끝날 때 하루가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왜? 1을 다해야 1이 끝나는 건데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이 1에 그럼 얘네들은 하루 동안 일할 필요 없이 며칠만 딱 반나절만 12시간만 일해도 일이 끝나는 겁니다. 이 개념이야. 하루에 끝내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1보다 작아. 일단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이 2분의 1이 된다? 그럼 일이 안 끝난 거죠. 하루에 끝내려고 하면은 1이 되는 것도 맞지만 1보다 커도 상관이 없어요. 1보다 큰 얘기는 더 일찍 끝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1 이상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8분의 1이랑 12분의 1이니까 쌤은 24로 곱하겠죠. 3x 2에 10-x 24 곱한다고 했죠. 24 마이너스 2x x 넘어가면 4야. 어른은 4명 이상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조준 추워? 아니요. 볼게요. 여기도 똑같아요 얘들아. 방금 한 거 좀 이해하면 쉬울 거야. 호스 문제인데요. 얘도 180리터 물통에 이제 호스를 이용해서 물을 차고 싶고요. 얘는 1분에 10리터를 넣을 수 있는 호스랑 1분에 20리터 넣을 수 있는 호스를 바꾸어서 물을 채우고 싶대요. 몇 분 이내에? 15분 이내에 물통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여기 이내라고 나와 있잖아요. 15분 이내가 무슨 말이죠? 15분 걸려도 되고 덜 걸려도 되고. 쌤 근데 그냥 15분 베이스 깔 거야. 그 다음에 좀 다르게 좀 풀어볼 건데요. 한번 해석을 해주세요. 어차피 A호스는 1분당 10리터니까 얘는 10. B호스는 1분당 20리터니까 20. 이 둘을 조화해서 180리터를 물통 채울 거고 15분 이내에 끝내야 돼. 근데 문제 더 하는 건 A호스이기 때문에 A호스 시간 X라고 둘 거고요. B호스는 15-X라고 두겠죠. 잘 봐. 쌤은 15분을 두고 푸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좀 다르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15분 동안 이 물을 넣을 수 있는 양, 15분 동안 물을 넣은 양이 180 물통보다 일단 같긴 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작아도 되는지 커도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건데 당연히 같은 건 안 되죠. 그러니까 큰 게 좀 어려우면 작다가 말이 안 되는 걸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게 말이 안 돼. 왜? 180리터 물통을 채워야 되는데 15분 동안 채운 게 180보다 작대. 그럼 물통이 안 채워진 거잖아. 그럼 안 되지 당연히. 그러면 얘는 되고 그럼 나머지는 안 되냐? 나머지는 되냐 안 되냐? 얘는 됩니다. 왜냐면은 15분 동안 채우는 물의 양이 180보다 크대요. 예를 들어서 200리터래. 근데 우리 물통은 얘들아 180리터거든? 얘는? 이렇게 두면 좀 높이 같았나? 이 물통은 180리터야. 그럼 15분 동안 내가 200리터를 채운다고 하면은 나머지 20리터 있을 거 아니야. 걔네 넘쳐 흐르겠죠. 그럼 넘쳐 흐른단 말은 굳이 15분 동안 채울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15분 동안 채우는 물의 양이 200리터면은 당연히 180리터 물통을 채울 때는 굳이 200리터까지 쓸 필요 없잖아요. 180리터 채우면은 멈추면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보내는 건데 계속 흘러내려보낼 때 15분 동안 200리터의 물을 채우는 거니까 얘는 15분 전에 채워지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15분 이내에 물통을 채우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15분 동안 물을 채우는 양이 180보다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상으로 접근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알겠죠? 지금도 10, 20, 180이기 때문에 10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2x, x니까 마이너스 x. 30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x 12. 12분까지 물을 채울 수 있겠죠.
다음에 7번. 이는 그쵸. 이거는 이제 지금 계산 안 해줬었죠? 똑같이 진행해보겠습니다. 저번처럼 불쾌지수 한번 해석해 주시고요. 저기 나와 있는 식 있죠? 저거 활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볼게요. 불쾌지수는 이렇게 구할 건데 문제에서 주는 조건은 건구 줬고요. 뭘 안 줬냐? 빈, 습구 안 줬고요. 문제는 사람의 비율이 100%,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쾌지수, 여기가 불쾌지수 라인이거든요. 불쾌지수의 값을 줬기 때문에 이거로 식 써보겠습니다. 1번 할 줄 알면 2번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건구온도 32, A, 습구온도 몰라. 얘에다가 곱하기 0.2, 그 다음에 더하기 40.6. 이게 불쾌지수를 구하는 식인데 이 불쾌지수를 문제에선 100% 비율로 느끼고 싶기 때문에 저기선 불쾌지수가 얼마가 돼야 돼요? 86 이상이 돼야 됩니다. 식 끝. 문제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달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는 과정에서 저게 쓰이겠죠. 40.6 넘겨주시고요. 여기가 32 더하기 B 곱하기 0.72. 아마 여기서 뭐 딱히 소수점까지 나올 거는 이 과정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45.4에다가 0.72를 나누겠죠. 이거 계산이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마 계산기를 쌤이 써보자고 했었고요. 그래서 계산한 결과에 반올림해서 32 이항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건구 대신 습구가 나왔습니다. 습구는 B에 대한 정보가 있거든요. B에 대한 정보. 그래서 A 더하기 20에 0.72에 40.6이 불쾌지수인데 지금은 느끼는 사람 비율이 0%, 70 미만으로 써있죠. 이거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기도 아마 마지막에 이거 이항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반올림 써야 될 것 같아요. 8번. 문제 읽어보면 길이가 120km인 그 강이 있대요. 그 다음에 강물에 속력 있고요. 배를 타고 12시간 이내에 왕복하고 싶대요. 이 배를 타고 강을 흘러내려가는 문제, 얘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문제 포인트가 뭔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 길이는 120km고요. 강물의 속력은 시속 2km고요. 문제는 얘들아, 이게 중간에 보면 알겠지만 내려갈 때 배 자체 속력이 28km래. 다시 말하면 내려갈 때 배 속력은 알고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가 궁금한 거야? 올라올 때 배의 속력이 뭔지 몰라요. 얘를 x라고 더 주는 거거든요. 킬로미터라고 쓰면 좀 그러려나? 이게 지금 시속 킬로미터 아워로 쓸게. 시속.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너네가 내려갈 때는 이미 시간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온 왕복 시간 12시간 이내가 돼야 되는데 내려올 땐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왜? 모르는 게 없거든. 뭐 몰라? 속력 알고 있고 거리 알고 있고 시간 구하는 건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 여기서 문제를 이따구로 쓰면 실망스럽지. 왜요? 내려갈 때는 누구 타고 내려가? 물을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까지 더해 주셔야 되죠. 30. 얼마입니까? 4시간. 다시 말하면 내려갈 때는 4시간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올라올 때는 몇 시간까지? 8시간 이내에 들어오면 됩니다. 12시간 이내에 들어오고 싶은 거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이 시간 없기 때문에 시간으로 공식 쓰겠습니다. 그럼 어떤 속력? 배의 속력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나 올라가려고 하고 강물은 내려오고 있고 강물의 속력 뭐 해줘야 돼요? 빼주셔야 되고. 여기는 속력분의 거리니까 거리 120km. 여기서 뭐 대각선의 곱 느낌 써보겠습니다. 대각선의 곱은요 이렇게 곱해서 일로 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곱해서 일로 와주셔야 되고요.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볼까요? 122랑 8의 관계 15 약분하면 15 마이너스 2 넘기면은 7 x는 17 이상이니까 17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